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외국인들이 9일째 매수해주고 있고요. 독일 메르켈 총리의 유로존 지지 발언도 힘을 실어줬지만 오늘 국내 증시 상승 탄력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 이상 내리면서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간략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독일 총리 발언으로 상승 마감하면서 코스피도 장 초반에는 1960선 위에서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해서 194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941포인트까지 밀리면서 1940선이 위협을 받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9일째 매수해주고 있고 프로그램 통해서도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매수 물량이 2,600억 원 정도, 프로그램 통해서도 4,000억 원 넘게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지만 개인 쪽에서 1,50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도 8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발언이 조선화학주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전차 군단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흐름 무겁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 5일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0포인트 내린 194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엿새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포인트 오른 486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488포인트에 출발해 장 초반에는 490선도 시도를 해봤지만 이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30억 원, 개인도 매도 전환하면서 40억 원 정도 팔고 있지만 기관의 매수 물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기관 쪽에서 11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강보합권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내리다가 다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0전 오른 1,134원, 1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의 22 지지 발언으로 유럽 경기 부양 기대가 높아지면서 1,131원에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줄여서 다시 빨간불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어제보다 10전 올랐고요. 현재 1,134원, 1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 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진행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있습니다. 이 번호로 지금 바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점검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먼저 구체적으로 오늘 시장으로 분석해 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지점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지표가 엇갈리게 나왔지만 독일 총리의 발언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먼저 해외 이슈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유로존과 미국은 이제 거의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메르켈 총리가 이제 휴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22 유럽 중앙은행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표했고요. 유로 유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도 상승으로 끝났고 유로존도 상승으로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항상 메르켈 총리가 시장에 반대되는 내용을 내놔서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 지금 마음이 많이 바뀌어서 일단은 유로존 살리는데 포인트를 맞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이 건축허가가 6.8%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택 지표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약간 늘었지만 5개월 내 한 달 평균치로 봤을 때 5개월 내 최소를 이달에 실현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실업률이 완전히 좋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매우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매우 중요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장 같은 경우 미국의 상승에 영향을 받아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상승을 오히려 지키지 못하고 주가가 많이 밀려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하락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근래 한 14일 동안 외국인들 들어온 돈이 한 6조가 넘는데 들어온 지점을 보면 지수로 지난주 목요일 정도 전후로 봤을 때 지수로 보면은 1880에서 1940 사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수가 지금 1947이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이 들어온 그 금액 대비로 수익이 거의 없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선물로 눌러서 주가를 조정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도 현물에서 프로그램 매수와 그다음 현물 매수에서 폭발적 매수가 들어오는 거 봤을 때는 물량을 잡기 위해서 현물의 물량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가를 일부러 눌리는 것으로 판단이 쓰고 있고요. 결국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그 매수와 매도, 호가에서 매도 물량을 좀 많이 유지시키, 산적하게 놔두면서 주가를 누르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 현물에서 외국인 2,650억 매수했습니다. 개인하고 기관만 매도를 했는데요. 기관은 810억 정도 매도하고 개인이 한 1,5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개인들은 항상 주가가 올라올 때 매도로 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마이너스 때도 매도로 치네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잘못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가 현재 1시를 기점으로 4,100억이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업종별로 보면은 외국 개인들은 1,5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전기전자에서 약 1,0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음식료에서 130억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과 철강금속, 운송 장비 업종에서 집중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그 삼성전자 하나를 가지고 시장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3.4%, 한 3.7%까지 빠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여기서 약 한 4만 9천 개 정도 매도를 하고 있죠. 4만 9천 개면은 그 130만 원으로 계산하면 엄청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금액으로 보면 매수죠. 이 얘기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여타 종목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목들을 보니까 지금 화학업 쪽에 한 730억이 몰리고 있고요. 운송장비, 자동차 쪽에 약 1,000억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업에 한 400억 정도가 몰리고 있고요. 철강금속에 190억이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조선주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이 모습을 보면 2007년도에 차화정이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주게 합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83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화학업 쪽은 120억을 사고 있고요. 전기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830억 정도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3.4% 빼면서 시장을 주도적으로 눌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쇼핑이나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이 약 1% 후반에서 2%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나 화학주,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또 호남석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고 건설업종도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삼성전자 하락률을 방어해주는 모습입니다. 재미난 것은 같은 전기전자인데 삼성전자는 빠지고 있고 다른 종목 LG 디스플레이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최소 2%는 상승을 해야 맞습니다. 아마도 외국인들이 현물을 더 사기 위해서 누르는 거로 봤을 때 지금 팔고 있는 개인들은 잘못된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은 흔들리지 마시고 강홀딩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린다면요. 일단 1850포인트 회복하는지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네.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강하게 매수하는 거로 보았을 때는 지금 위치가 그들이 이익을 취하기 전에 매집 구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제외한 전기전자와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상승했던 차화정 관련주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950포인트 안착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즐거운 금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YG인베스트의 신규현 대표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자세하고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려야겠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번으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다고 자세하게 적어주실수록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첫 번째 오늘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아, 여기 대구예요. 대구에서요. 반갑습니다. 예, 예. 대구 날씨는 어떤가요? 그래도 아, 서울은 무척 덥네요. 좀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대구도 역시 더위가 한풀 꺾였나 봐요. 다행입니다. 예, 낮에는 덥고 그러네요.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지 한번 이번에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예, 두산중공업요. 네, 두산중공업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어떠십니까? 64,400원에 20%. 64,400원에 비중이 20%시고요. 다른 예. 종목도 보유 중이신가요? 예, 크로바이텍요. 크로바이텍은 매수하신 가격은요? 5,700원에 30%. 5,700원에 30%. 두 종목 봐드릴까요? 예, 예. 네,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예. 두 종목 말씀해 주셨어요. 두산중공업 20%, 매수하신 가격이 64,400원이라고 하셨고요. 크로바이텍도 비중이 30% 비중으로 보유 중이신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5,700원입니다. 옆에 계신 이상로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예, 예. 이상로 대표님도 대구에서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정감이 가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정감이 가는 말투네요. 예, 지금 두산중공업하고 지금 크로바이텍 가지고 계시는데, 네네. 두산중공업은 거의 뭐 똔똔이다, 맞죠? 예, 예. 예, 지금 보면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예, 2분기 실적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예, 2분기 실적이 어땠죠? 2분기 실적은 좀 그렇던데 보니까. 예, 2분기는 그래도 뭐, 예, 예. 예, 뭐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했습니다. 선방을 예, 예. 했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주가 추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일단은 뒷받침됐다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주로 하는 게 발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시면 전기를 많이 쓴다는 뉴스가 많이 나온다, 그죠? 예, 예. 예, 그런 부분 자체가 두산중공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발전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그런 부분 자체, 지금 주가 자체를 추이로 올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고점에서는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일단 두산중공업 이제 1년치 수주 목표 자체가요, 10조 8천억입니다. 네. 예, 근데 지금 2분기까지 해낸 거 자체는 1조 8천억이거든요. 네. 그리고 3분기에 기대되는 게 4조 9천억이고요. 그런 나머지 5조 정도를 4분기에 채워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불확실하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예. 그런 주가를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점에서는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땐 좀 많이 올라가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20%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슬슬 이제 정리를 좀 하실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그래도 이왕 들어갔으니까 수익은 좀 내고 오셔야 되는데, 예, 예. 지금 수익을 내려면 그거 같이 한번 일단 수급적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예, 예. 예,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대신 언제 파느냐 하면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서 여기에 보시면 기관이 적혀 있잖아요. 예, 예. 기관이 팔고 난 다음 날 파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가격적인 부분을 따진다면 예, 예.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지금 변곡점까지 올라왔는 상태거든요. 네. 예, 그래서 보시면 67,000원까지는 조금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대신에 67,000원을 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위에 물량이 조금 많습니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출회될 수 있는 물량이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6만 7천 원까지 한번 보시다가 그때 돌파를 만약에 못 하시면 그때는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그리고 크로바 하이텍 말씀을 드리면 예, 잠시만요. 이 키보드가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에 지금 손해가 한 뭐 주당 530원 정도 지금 손해를 보시고 계신데 네. 일단은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매출과 2분기 실적을 꼭 보셔야 됩니다. 2분기 실적 보시면 매출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좀 줄었죠. 네. 예. 하지만 영업이익은 많이 늘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늘었다. 그러면 얘들이 매출 자체를 단가를 낮췄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죠. 네. 예.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작용을 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는 일단은 끊기에는 너무 늦은 가격대고요. 일단 지금 예. 좀 보유를 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유를 좀 예. 하시고 예.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거래량 수급이라고 하죠. 수급적인 부분을 받치면서 지금 올라오는 패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생각됐던 부분 추세선 자체를 지금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저점 자체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그래서 벌써 한 번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금 급등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각도가 점점 더 꺾여지는 게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벌써 한 번은 맨 밑에 줄을 보시면 뭐 평이하게 30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45도 각도로 올라가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바닥을 지금 지지를 다지면 그때는 60도 정도로 각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손절하기에 늦었기 때문에 좀 들고 계시고 대신 본절이죠. 5,700으로 오면 그때는 절반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절반 물량을 들고 가시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예. 무선 충전주 관련으로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IT 부품의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가 매수세가 저가 매수세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갤럭시 S3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갤럭시 S3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코스닥의 IT 부품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과 크로바 하이텍 두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다른 종목 궁금하실 때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그 사이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이제부터 차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805번님의 종목입니다. LG U+ 보내주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7,150원이시고요. 비중이 30%. 오늘 매도해야 할까요? 이 점이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통신주 3사 중에 LG U+가 오늘까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우선 뭐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결론적으로 이 오르는 그런 흐름이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5,000원대 주가가 현재 7,600원대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거의 50%의 상승률이 5월 달부터 지금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도 LG U+의 상승 가능성은 높다라는 측면, 즉 LTE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지금 시점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통신 3사 중에서 지금 성장성 부분은 그래도 LG U+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과거 안 좋았던 기업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나 어느 정도 바닥을 확실히 다지고 이제는 우상향 쪽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셨더라도 한 8,000원대까지의 주가 상승을 노려보시는 전략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좀 기간이 되신다라고 한다면은 8,000원에서 비중을 좀 줄이셔갖고 수익 실현 해주시고 나머지 좀 어느 정도의 물량에 있어서는 한 9,000원대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전략으로서 LG U+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그치기에는 약간의 좀 어느 정도 아쉬움이 남는 종목이고 또 아시겠지만 이제 9월달, 10월달에 있어서 가장 핫 이슈가 바로 배당 관련된 매력도가 많이 높은 종목 쪽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LG U+ 아시겠지만은 역시나
배당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앞서 말씀드린 9,000원대까지 한 번쯤 바라보시는 전략 이번 연도까지는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올랐지만 우선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좀 믿음을 가지시고 좀 더 들고 가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LGU 플러스 조금 더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JW 중해신약 들어왔습니다. 매수하고 싶은데 얼마 정도 오면 매수 가격으로 적당할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 종목은 옆에 계신 이상로 대표님. 네, 네, 상당히 괜찮은 네. 흐름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고, 일단은 상반기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일단은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줄었다. 일단은 뭐 제약업종이 다 똑같겠죠. 일단 약가 인하가 있었죠. 약가 인하가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가 낮게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대신 지금부터는 약가 인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3분기는 수익성 개선이 전망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은 곳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추세선을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매수를 하셔야 된다. 대신 7,000원 밑으로 좀 매수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7,000원 밑으로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지만 7,000원 밑으로 좀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정확하게 한 7,000원에서 6,900원 사이에 뭐 분할로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고 대신 손절선을 좀 길게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선은 하단에 조금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5,900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세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 6,900원에서 7,000원 정도 보시고요. 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900원에서 6,000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조금 리스크를 조금 길게 좀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수하신 종목들이 참 많으신가 봐요. 이어지는 2031번님께서도 세우테크 매수하고 싶은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 적당한 매수 가격, 목표가 적당한지 지금 매수 시기로 괜찮은지도 궁금하실까 봐요. 네, 우선은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은 지금 행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시장에서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고 주가 역시나 그런 움직임 속에서 약간 좀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약간 중소형주 접근에 있어서는 약간은 조금은 지금 시점 관망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중소형주에 있어서는 약간 테마라든가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든가 섹터가 많습니다. 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음성인식 관련된 부분이 좀 급등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세우테크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 테마성 재료라든가 모멘텀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매수 관점 대응 전략을 세우기에는 약간의 힘이 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7월 달 들어서 특히나 8월 달 들어서 거래량이 조금은 나타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역시나 매도 세력에 대한 그런 압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 이 세우테크를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 이런 관점 대응 전략보다는 차라리 대형주 중심 혹은 중소형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IT 부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지금 시장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테마라든가 섹터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세우테크에 있어서는 우선은 지금은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다른 종목이라든가 업종 쪽으로 관심 갖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우테크 진단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3832번님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SOL 9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매도할까요? 보유할까요? 많은 도움 받고 있다고도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SOL 매수하신 가격이 92,000원 수익 중이신데요. 네, 네. 수익 중이시네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잡으셨습니다. 거의 뭐 신의 영역에서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힘든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상 92,000원 밑에서 만약에 최근에 뭐 올해 들어서 만약에 사셨다면 상당히 뭐 주식을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수를 상당히 잘 하시는 분이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차 이익 실현을 조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익권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근데 지금 비중을 보니까 10% 내외네요.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만약에 돈이 급한 게 아니면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선적으로 업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SOL 같은 경우에는 정유주죠.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유가가 상당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3분기에 유가가 안정적으로 돌아서면서 그만큼의 이 정도 정제 마진이라고 하죠. 그 부분 자체가 많이 남게 되었죠. 그래서 S-오일의 매출과 영업이익에도 어느 정도 큰 폭의 향상을 어느 정도 전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S-오일 같은 차트를 보고 우리가 흔히 원형 차트라고 하는데요. 원형 차트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닥 자체를 둥글게 만들고 간다고 해서 원형 차트라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둥글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올라갈 때도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럼 올라갈 때도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가 아니고요. 그냥 평이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제약이 커 보이지도 않고 장기적으로 한번 바라보신다면 상당히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의 뭐 단가 같은 경우를 1차 목표가를 한번 말씀을 드린다 보면요. 일단은 12만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음 주에 뭐 조정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일단은 수익권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전에는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바라보시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기적인 흐름을 보시면 일단 12만원까지는 확실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전문가님들의 그 상담을 한번 들어봤는데 역시 이상로 대표님도 12만 원까지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일본 재무상에서 한국과의 통화수합부 규모를 축소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옆에 계신 신기현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뭐 일본과의 지금 약간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갖고 일본 쪽에서의 경제적인 그런 문제를 약간은 좀 제기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이 외화 유동성에 있어서 서로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했던 이 통화 스와프에 있어서 규모를 축소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 지금 검토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뭐 확정적으로 지금 지어진 건 아닙니다. 또한 네. 과거 약간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때 크게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번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약간은 좀 루머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어느 정도 통화 수합부가 만약에 축소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 외화 보유액을 그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뭐 미국이라든가 이러한 통화 스와프가 끝나는 시점에 있어서 큰 파장은 없었기 때문에 뭐 통화 스와프 규모가 만약에 축소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큰 여파는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세한 내용이 전해지는 대로 곧바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 이어가는데요. 다음 종목은요. 281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종목은 신기현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쁜 보람씨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랜만이시라고요. 오랜만이면 안 되는데 매일매일 오셔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매일매일 들러주시고요.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4만 원, 비중이 30%. 감사해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현대중공업 지금 수익 중이시죠? 네, 우선은 뭐 지금 소폭 수익 중이신데 우선은 수익 어느 정도로 좀 챙겨 놓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현대중공업 아시겠지만 어닝 쇼크 이후에 투자 심리가 오히려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현대중공업 자체적인 특히 조선업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유럽 쪽, 뭐 독일을 비롯한 유럽 쪽에서 그래도 좀 호재성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유럽발 이슈에 따라서 현재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는 어느 정도 지속 가능성은 있겠지만 사실 상승 탄력도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3에 대한 어느 정도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는 있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을 사주는 모습 속에서의 그런 매수세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매도 전환 될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 따라서 예. 기관의 매도에 따른 우려감으로 좀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우선 단기적인 대응만 말씀드리는데 현재 23만 8천 원 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선은 정확하게 목표가는 짧게 25만 5천 원대까지만 설정하시고 이 가격대 온다라고 한다면은 대세 상승을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좀 수익 실현하셔갖고 다시 한번 이 종목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좀 방어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수익 축하드리고요. 상담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STS 반도체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 매수하신 가격은 9,700원이시고요. 비중이 적지 않아요. 50%신데 앞으로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이 점이 궁금하시대요. 다음부터는 손절을 확실하게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면
지금은 종목군이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요. 실질적으로 계좌에 이 정도 마이너스 돼 있으면 이거를 손절을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만큼 마음이 저도 너무 안타깝고요.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뭐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일단은 STS 반도체 같은 경우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어느 정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분야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는 선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슨 돈이 필요하냐면 기업적으로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 STS 반도체 같은 경우에 자본금 변동 내역을 잠시만 한번 살펴보시면요. 예. 계속적으로 보시더라도 2011년 그리고 2010년 그리고 2009년에도 유상증자 했던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BW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일단 자금 유동적인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게 먼저 보시면 좋겠고 그만큼 팬더멘탈적인 가치 자체는 좋지 않다. 대신 성장성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고요. 그래서 라이징 스타 그래서 떠오르는 종목군이죠. 그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STS 반도체는 업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지금 제가 사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 정도로 그렇게 매력은 없는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좀 접근하신다면 어느 정도는 반등의 여지는 남아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좀 더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가 상당히 뚫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기에 갭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큰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부분이 상당히 뚫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한번 보신다면 7,500원 선 정도에서는 한번 1차 매도를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을 계속 가지고 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하방 다지기 작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만큼 저점 자체를 꾸준히 올리고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등은 분명히 온다. 그렇기 네. 때문에 7,500원에 1차 매도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본절선까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STS 반도체 일단 7,500원 선 1차적인 정리 가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가까지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6629번님의 종목인데요. NC소프트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어제 매수하셨나 봐요. 23만 7천원에 비중이 25%라고 하셨는데요. 전망과 그리고 매도 시기 부탁합니다 하시는데 이분 수익 중이시네 하루 만에? 네, 우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우려가 나왔지만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3분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또 신작 게임 길드워2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는 좀 급등세를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 이슈로는 역시나 신작 게임 기대감으로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최근에 하셨다고 한다면 우선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25만 5천 원대까지만 설정이 가능하다. 그 이후 역시나 기대감으로는 많이 오르고 사실 온라인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약간은 사양 산업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기대감만 작용하는 시점에 있어서 조금은 수익 보고 나오는 가점 대응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온라인 게임 시장에 있어서 지금 변화가 모바일 게임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NC소프트를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홀딩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만 25만 5천 원대까지만 홀딩하셔갖고 수익 실현 보고 나오자. 따라서 지금 시점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면은 23만 5천 원 역시나 짧게 잡으셔갖고 이 종목 네. 만약에 이 가격대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추세 하락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NC소프트는 지금 약간은 추세 하락 쪽인 종목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손절가, 목표가 모두 설정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한번 봐볼게요. 이 종목은 539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수고하시네요. 오랜만에 올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5391번님도 매일매일 오세요. 오랜만에 오시면 안 됩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28,550원, 비중이 20%인데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 종목은 이상로 대표님. 네. 뭐 일단은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시는데 목표가를 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절은 무조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근데 제가 손절이란다. 일단 무조건 본전에서 항상 일단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리죠. 심리가 70%,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손해를 보시고 계시다가 만약에
거기 상태를 넘어서서 이익권이 가게 되면 상당히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본전선에서는 무조건 처음에 1차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재매수를 하는 방법을 권해드리지, 여기서 뭐 목표가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까지 그냥 홀딩을 하시자, 그런 방법은 조금 힘들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본전선이 28,000원 선이죠. 28,000원 선인데요. 여기까지 가격대까지는 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다시 사는 가격대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때는 상단에 이 정도는 좀 올라오고 난데 3만원 정도 부근까지 올라온 걸 확인하시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본전선에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일단은 그만큼 저항선 자체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뜻이겠죠. 그런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세를 한번 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 번의 조정은 필요하거든요. 너무 쉬지 않고 갔습니다. 그 밑에 각도를 한번 보시더라도 밑에서 각도 자체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급등을 할 시세는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급등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모했습니다. 그만큼 쉬는 구간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는 타임이 분명히 있다. 대신에 그때 손절하지 마시고 28,000원 부근까지는 들고 가셔서 본절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욱더 상승을 할 때 그때 3만원을 돌파하는 걸 보고 그때 다시 사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상담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보내주신 분은 6470번님 방금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45,500원이라고 하시고 비중이 50%신데 3개월 정도 보유 중이시래요. 손절을 지금 해야 할지 이 점이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처음 보낸 거니까 상담 꼭 부탁해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하나투어 7월 말부터 증시 많이 오를 때 오히려 내렸던 종목인데요. 네, 우선 뭐 아무래도 모멘텀, 즉 재료가 이제는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여름 성수기 기대감으로서 사실 성수기 이전까지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42,000원대에서 주가가 47,000원대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오히려 휴가철에 이러한 부분이 주가에는 하락 영향을 미쳤다. 즉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고, 또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재료 노출에 따라서 약간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은 좀 올라갔던 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네. 크게는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고, 여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수기와 비성수기 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계절을 이용한 여행객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투어에 있어서는 지금 가격대에 있어서 큰 폭의 어느 정도 하락은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다는 측면, 42,000원의 강한 지지 라인을 한번 믿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 3개월 정도 매수를 하셔갖고 기다리셨다라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더 들고 가신다라고 한다면은 한 48,000원대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름철 성수기는 지났지만은 역시나 연말 다시 한번 좀 성수기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고, 또 추석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멘텀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 우선 홀딩 하셔갖고 수익 보고 나오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진성 TLC를 보내주셨어요. 매수하신 분은 4997번님이신데요. 가격이 12,500원이세요.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 고민이 이분 또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고점에서 매수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가격이 예, 상당히 힘드네요. 대신 무상증자로 주식을 좀 더 늘리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요.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투자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 분석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매출을 한번 보시면 2분기 매출이 생각보다는 잘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 지난해보다 7.8%가 증가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지금 늘었죠. 그러고 난 다음 영업이익 같은 부분은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왜 줄었냐 하면, 일단은 이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게, 지금 글로벌 증시적으로 상당히 2분기 안 좋았죠. 안 좋았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선방을 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하락이 실적과는 관계가 없는 거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하락하는 거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해결되면 어느 정도는 다시금 반등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일단 비중 자체를 안 적어주셨는데 비중을 다음에 다시 한번 적어서 다시 뭐 일주일 뒤에라든가 다시 전화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진중하게 좀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대신 점점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손절선을 정해드리면요. 이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 7,800원 정도가 보이는데요. 7,800원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계속적으로 홀딩을 좀 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혹시나 7,800원 지지가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십시오. 비중이 낮다면요. 네.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진성TC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다음 주 금요일 이상로 대표님 함께 하실 때 문자 한 번 더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기 전에요. 6629번님께서 날도 더운데 상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단문 보내주셨습니다. NC소프트 상담 받으셨었죠? 고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멜파스 문의하셨습니다. 번호는 2333번님. 현재가에 매수하는 것 괜찮을까요?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뭐 어느 정도 비중 한 15% 이내라고 한다면은 매수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멜파스 대세 하락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고 약간은 턴 어라운드 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데 아시겠지만 갤럭시 S3를 비롯한 이 스마트폰 관련된 터치 패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멜파스 대세 하락기에는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나 그러한 모습을 좀 반영을 하면서 우상향에 대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기대감뿐만이 아니고 실적도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접근 한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현재 시점 21,90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9월달 스마트폰 각 업체들과의 계속적인 대란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IT 부품 업체들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 매수 기회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24,000원대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한 달에서 혹은 두 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멜파스 어쨌든 스마트폰에 있어서 터치 패널 관련된 부분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음성 인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처럼 테마로 형성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욕심내시고 비중 한번 어느 정도 담아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멜파스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답변 들어봤고요. 이렇게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죠?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은요. 하이비전 시스템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4094번님이신데요. 이분도 매수 고민이시래요. 하이비전 시스템 매수해도 되나요? 하시는데요. 매수해도 괜찮습니까? 상당히 네. 일단은 지금 시청자님이 TV를 보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 주변 분이 만약 이 주식을 사신다면 그때는 좀 말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평선의 느낌을 상당히 좀 잘 살려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역배열 상태죠. 전형적인 역배열 상태인데 역배열은 그만큼 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고 왜 위험 부담이 되냐면 한 가지 위에 있는 저항선마다 이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죠. 만약에 그게 밑에 발 밑에 깔린다면 그건 지지선이 되지만 위에 있다는 건 그만큼 뚫고 올라가야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여나 경우의 수로 이런 게 몇 번씩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번을 해서 10번 다 맞추기는 힘들거든요. 그 10번에서 제가 볼 때는 5번을 맞추면 많이 맞추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흘러내리는 거에 손을 갖다 대면 손은 파랗게 물들게 되죠. 그만큼 음봉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 기업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전반기에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LG 이노텍 같이 LG 쪽에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 그만큼 휴대폰,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CB나 아니면 BW 물량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회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쪽으로는 뭐 실적적인 부분은 괜찮지만 나머지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펀더멘탈적인 가치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네. 이평선을 돌파를 하는 걸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하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요. 21선이라도 돌파를 하시는 걸 보고 그때 매수를 다시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종목 살펴봐 드릴게요. 행운의 주인공은 1931번님 매수하신 종목은요. LG생명과학인데요. 5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한 3년 됐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 이 종목 어떻습니까? 네, 우선 뭐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 같은 경우에도 현재 27,000원대 최저점에서 37,000원대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의약품 업계에 있어서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제품에 있어서 괜찮은 지금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홀딩 관점 전략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약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정확하게 하락 추세가 완전히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목표가 설정해드리면은 현재가 37,750원이지만은 4만원대까지 한 번쯤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지금은 완전히 이 종목 하락 추세가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4만원까지 한번 홀딩하자 하지만은 그 이상은 역시나 대세 하락기에 있었던 매물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왔을 때는 좀 매도하시는 관점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고 중요한 것이 이 종목은 손절가입니다. 아무래도 급등 양상이 최근에 이어졌기 때문에 손절가에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35,500원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좀 하락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4만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35,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상 한 번 더 살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운의 주인공 한 분 더 생겼는데요. 1773번님 현대중공업 보유하신 지 1년 되셨는데 물타기를 해서 매수하신 가격이 34만 원, 비중이 30%. 장기로 가져가면 본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점이 고민이시래요. 예, 장기로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장기로 두고 가시는 방법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는 하지 마시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물타기는 기업이 실적을 내고 있을 때 하는 게 물타기고 그리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물타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올라가는 시점은 맞지만요. 기업이 실적을 내고 있지는 않죠. 그만큼 위험 부담이 따르는 물타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기 투자를 차라리 그냥 하십시오.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기술적 분석 보시더라도 거래량 자체가 여기에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얼마 되냐면 지금 20만 원 밑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24만 8천 원. 그만큼 올라가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까지 상담해 드렸고요. 2333번님 상담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십시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상로 대표, 신규환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